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8월 26일 마감 시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시장 다 좀 안 좋은 흐름들, 좀 만족스럽지 못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98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766포인트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락률로는 0.84% 하락을 했고요. 일단은 뭐 지난 금요일 날 잭슨홀 연설을 통해서 파월 의장의 피복 공식화 선언이 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상당히 좀 크게 반영이 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잭슨홀은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뭐 피복 공식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었고요.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제 비컷에 대한 가능성들도 뭐 제기되면서 상당 부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뭔가 이제 상당히 좀 고무적인 분위기로 좀 이어갔었는데, 동시간대에 열렸던 아시아 증시는 일본 니케이와 우리나라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뭐 그렇게 썩 좋은 상황들로 마무리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전장 뭐 언제나 그랬듯이 양시장 소폭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발현이 되면서 하락 전환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부분들이 이제 9월 금리 인하죠.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라는 인식, 그리고 주말 동안에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반영하면서 투심이 좀 제한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기축통화의 약세가 좀 이루어지게 되면 좀 뭔가 이제 반대되는 환율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강세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좀 크게 완화되는 모습들이긴 하지만 이제 환율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를 내릴지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달러 원 환율이 이제 10연 넘게 좀 급락을 했고요. 1320원대 드디어 진입을 했습니다. 아마 지난 3월 이후에 5개월 만에 최저치를 좀 기록을 한 상황들입니다. 뭐 그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양시장 다 순매도세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반도체주 약세가 지수 하락을 좀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이미 과거사가 된 상황이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새벽에 발표할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서 상당 부분 뭔가 이제 우려감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불확실성이죠. 예, 불확실성을 맞이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일단은 좀 관망의 스탠스가 좀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에 따라서 원화 강세 수혜기대로 항공주라든지 이제 금융주 이러한 부분들이 좀 움직였었고, 이제 수출주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주들과 화장품주들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인하 속도 같은 경우는 향후 데이터에 따를 것이다라는 파월 발언이 있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 이후에 발표되는 미국의 GDP 그리고 PC 데이터 결과가 더욱더 중요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와 함께 시장의 시선 자체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예정된 주 후반까지 공망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월요일자 출발 자체는 그렇게 뭐 만족스럽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삼성업종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운송 관련된 종목군들이 2%대. 아무래도 이제 원화 강세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높은 환율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뭐 원재료라고 해야 되겠죠? 뭐 원자재에 대한 구입 비용 자체가 워낙 좀 높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호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원화 강세 이루어졌었을 때 뭐 증권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하락업종으로 보게 되면 앞서 언급드렸듯이 엔비디아 실적 우려감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관망 심리가 대체적으로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제 정유주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대규모 공습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한 영향에 정유주 주가 강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게 되면 종목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LG엔솔이 오늘 뭐 2차원지 관련 종목군들이 일단은 뭐 코스 닥에 있는 2차원지 관련 종목군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뛴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5%대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출하량 자체가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나 폴란드 공장 가동률이 회복이 되면서 매출이라든지 수익성이 반등할 것이다 라는 업계 분석이 좀 이어지면서 2차전지 내에서 특히 이제 배터리 셀 중에서 좀 압도적인 상승률을 좀 보여준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2차전지를 뭐 저는 아직까지는 실적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해드리고는 있지만, 확실히 뭐 반도체 쪽에서 물량들이 좀 나오게 되면 이러한 물량들이 이렇게 좀 분산돼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2차전지 내에서도 LG에너지 솔루션의 독보적인 상승률이 오늘 좀 돋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아쉬운 부분들이긴 한데 펄어비스가 오늘 굉장히 좀 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종가상으로 보게 되면 12.01% 하락 마감했거든요. 게임스컴이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데 2024에서 신작 IP, 붉은 산업이 두 가지 부분에 후보작에 이름을 올리면서 수상 기대감을 키웠으나 이게 두 가지 다 불발됐다라는 소식이죠. 오히려 지금 게임 업종 내에서 뭐 검은 신화인가요? 네, 50. 그러니까 중국 게임사가 개발을 한 50이라는 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인데, 그 게임에 오히려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중국이 여러모로 뭔가 각각의 분야에서 좀 득세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거를 이제 뭐 펄어비스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뭔가 대응을 해가지고 펄어비스가 얘기해서 빠졌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전반적인 게임 업종에 대한 약세 부분들은 일단은 좀 나와줬다. 아니죠. 뭐 약세가 나온 건 아니죠. 뭐 펄어비스 한 종목 정도만 약세 흐름들로 좀 보여주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그래도 좀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세 섹터로는 이제 바이오와 CDMO, 그다음에 항공, 건설, 은행이 있었고, 강세 테마로는 일단 액침 냉각이 오늘 K엔소를 중심으로 해서 뭐 삼성공조라든지 GST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어요. 두 가지 모멘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가 액침 냉각에 대해서 인력 채용에 나섰다라는 내용들과 더불어서 전기차 열폭주에도 이제 액침 냉각 기술을 사용을 해서 뭔가 좀 안전을 좀 도모하겠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면서 액침 냉각 관련 종목군들이 그래도 기술주 중에서는 강자가 좀 돋보이는 그런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열폭주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도 생각보다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른텍 같은 경우 이제 TKG 애강이라든지, 그리고 한빈 레이저, 엔시스, 파라텍, 이넴, 뭐 이런 나노팀까지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아직까지는 뭐 테마주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처음에 기존 이제 이 열폭주 관련 종목군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급등을 했었던 그 상승의 강도보다는 좀 약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테마주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정화 감제 쪽에서,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제 표정화 감제 관련 종목군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퓨처캠이라는 종목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파로사이 바이오, 그 다음에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뭐 이런 종목군들이 뭐 많게는 15%, 적게는 한 6%대까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랭라자죠, 랭라자. 유한양행이 이제 신고가 랠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DA 승인 소식이 전해지는 그날 당일날 차익 매물들을 다 소화한 상태에서 다시 재차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의미 있게 전반적인 바이오 종목군들을 좀 끌고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힘을 좀 발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다음 달이죠. 예, 생물보안법 관련해가지고 일정이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CDMO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상당히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규 상장지로 갈 수 있는 이엔셀 상한가 들어갔죠. 예, 전전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신규 상장하고 이제 따따블 갔었다가 최종적으로는 플러스 12% 상승 마감, 오늘 이제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뭐 물론 당일날 신규 상장한 당일날의 고점까지는 아직도 많이 남은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CDMO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강력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뭐 대장 역할을 하는 게 지금 ST팜이에요. 그래서 ST팜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 갱신하면서 5.9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세 테마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엠폭스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기기,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게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테마 쪽에서에 대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적정한 수익률이 달성이 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좀 깊은 낙폭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흔히 개별주장세 얘기를 하지만 생각보다는 좀 리스키한 그런 분위기가 오늘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어떤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죠.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체적으로 다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4,600억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를 했는데 거의 이 두 종목에 다 매몰돼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했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신한지주, 그러니까 원화 강세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이런 종목군들, LG 엔솔, 그다음에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좀 특이했던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삼양식품 이런 종목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뭐 대표적인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대왕고래 테마 안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올라가는 종목들인데 한국가스공사가 뭐 추세 자체가 죽은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매수하면서 이제 카카오도 같이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매수가 좀 눈에 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기관은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나. 자, 보자고요. 네이버는 외인과 기관이 이제 동시 순매수 들어온 종목이고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선물인버스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오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카카오, 셀트리온, 그리고 대한항공, 삼성물산, 포스코홀딩스, LG화학, 하나금융주식, KTNG. 뭐 특별하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제외시키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들의 매수 성격과 거의 좀 흡사한 성격의 종목군들을 좀 매수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쪽에서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네요. 보시게 되면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매도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의외였던 부분들은 이제 신한지주 매도가 좀 나왔다라는 거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일단은 뭐 바이오 쪽의 매수를 상당히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리가캠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퓨처캠, 에코프로, BM, 파마리서치, 보르노이, 시젠, 중앙첨단소재, JYP 엔터. JYP 엔터. 그러니까 최근에 낙폭 과대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엔터사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뚜렷하게 나온 건 아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낙폭에 대한 심화 구간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3분기에 돌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좀 만들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가격적인 부분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나오지 않는지 여부들 좀 체크를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VT죠, VT. 화장품 쪽에서는 이제 VT,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TNL 관련된 의료기기, 뭐 의료기기라고 하는 게 의료기기까지는 아니구나. 의료기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의료 부자재라고 해야 될까요? 뭐 TNL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신고가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을 외국인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 좀 들어왔습니다. 뭐 유일하게 지금 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동진 세미캠을 좀 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 매수했던 내역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제약바이오 종목이죠. 보로노이를 굉장히 많이 샀고요.
지금 매수 물량만 놓고 보면 73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 리각행금도 54억 정도.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42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루닛을 한 25억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왔네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에서 클리오, 그다음에 휴젤, 그다음에 이제 화성밸브, 약간 좀 테마적인 종목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노스페이스, 그다음에 이제 ST팜까지 이러한 이제 매수 물량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도했던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약간 이제 IT 쪽에 포커스가 되게 많이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게임주 쪽에서 이제 패러비스,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파마 리서치, 그다음에 이제 테크윙 정도, 그다음에 PSK 홀딩스, 그리고 좀 특이했던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을 매도를 좀 많이 했네요. 기관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 매도가 좀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실리콘투, 코스메카 코리아, 그다음에 IT 쪽으로는 이제 GST.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tiv 냉각으로 분류가 되는데 왜 기관들은 매도로서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익 IPS, 뭐 에코프로, CNC 인터, 그다음에 이제 숲, 구호 아프리카죠. 예, 이런 종목군들을 매도로서 좀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는 뭔가 이제 규칙적인 매도라기보다는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무언가 좀 시장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면서 매수와 매도 종목군들이 그날그날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들을 여전히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뭐 앞서서 시황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전반적으로 미증시의 큰 그림들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뭐 당일의 흐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여전히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오늘 하루는 그래도 깔끔하게 예,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8월 26일 마감 시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 고정 댓글에 우리 텔레그램 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 많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요. 오늘 마감 시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또 저를 또 열심히 하게 만드니까요. 많은 구독과 많은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